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좀 함께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소개서입니다. 사실 저는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믿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도 물론 이거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100% 이러면 합격한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서류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참 뭔가 많아요. 변수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 평가자의 뭐 상황, 그다음에 컨디션, 그리고 주어져 있는 다양한 자원들 이런 걸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사실 누가 봐도 잘 썼다라고 하는 자기소개서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누가 봐도 떨어져야 되는 자기소개서가 덜컥덜컥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서류 전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1차 서류 전형을 준비할 땐 내 자기소개서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자기소개서를 정말 하루에 미친 듯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계속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때문만은 아니고 그 이외의 기타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인 요소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자기소개서 강의를 할 때 평균값만 잡고 들어갑니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은 구조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구조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결국에 그 자소서의 퀄을 평가자가 읽고 싶은 자기소개서냐 아니면은 버릴 자소서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조적인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데 그 소재가 과연 평가자가 좋아할 거냐 아닐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생각하셔서 소재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많이 쓰시고요. 소재가 약하신 분들은 또한 그래서 많이 쓰셔서 내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이런 거 보고 뽑아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업에 지원하셔서 많이 지원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매칭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길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뭐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뭐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소서는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사례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하시면 좋을지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 잡숫고 또 쓰시는 게 나으니까 그런 차원으로만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의 자소서를 가지고 이리저리 분해 한번 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남들의 것도 많이 봐야죠. 혹자는 그렇게 보면은 '내가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아니면 그 고정된 그런 게 들어와서 뭐 쓰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많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보는 걸 추천드려서요. 다양한 사례의 자기소개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나도 이렇게 좀 써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들리실진 모르겠는데 이거 괜찮은 표현인 것 같다. 이거 단어 써 먹어야 되겠다. 특히 소제목 써 먹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몰래 가지고 가셔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믹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걸로 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언이 길었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저의 목표는 매일매일 업로드하는 건데 음 이거 뭐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지금도 인제 목이 거의 다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제 채널을 키우는 것도 훨씬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또 저의 꿈인 방송국을 빨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틀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제가 불규칙적이긴 하겠지만 바로바로 항상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의 그런 강의 영상도 보시면서 자기소개서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니까 또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되는 그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뭐 툴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한 툴을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시고 한번 저랑 같이 진행해 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 여러분들과 볼 자소서는 코레일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셔도 좋고요.
근데 뭐 코레일은 적부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드리고 어찌 됐건 공공기관은 경험이니까 경험을 어떻게 쓰는지라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배려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희생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요런 걸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글자 수가 800 바이트니까 뭐 2 바이트를 한 글자라고 한다면 400 자밖에 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엔 또 경험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또 어떻게 쓰면 좋을지 다양한 차원에서 한번 적용시킨다는 그런 관점으로 실제 제가 컨설팅을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음 이게 저의 올해 ESG 활동입니다. 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 테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이분 다시 한번 질문을 볼게요. 질문은 "자신과는 입장이 다른 상대방을 배려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는 경험에 대해 작성하래요." 보통 이러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뭐예요? 설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나랑 입장이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끌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음.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려해서 "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겠네."라고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배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려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배려가 뭐예요? 충분히 의견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도 전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추상적인 단어 요런 거에 대한 의미는 내가 먼저 사전에 의미 부여를 하고 고거에 맞춘 경험을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쓴다라고 한다면 저는 배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한테 경험 쓰라고 하죠. 경험 쓰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평면적으로 일차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제 단어예요. 평면적, 일차적.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오늘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자소서 썼어요. 인적성 공부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평면적인 거죠. 여러분들 오늘 뭐 했어요? 저 취업 역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소서 썼고요. 인적성 공부했고요. 이게 입체적인 거죠. 이해되세요? 어 요렇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적으라고 한다면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 주는 게 좋아요? "나는 이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배려라고 하는 부분을 뭐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가도 되고요. 무슨 말이냐면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한다면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냐? 문제 해결로 작성하는 게 좀 좋아요. 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야 너 배려 진짜 잘하는 애구나. 너한테 감동했어." 이런 사람은 없죠. 뭐예요? 여러분들의 글을 읽고 읽어 준다면 글을 읽고 뭐 할 사람들? 평가할 사람들이 되겠죠. 평가할 건떡지를 던진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 해결이 뭐예요? 모두에게 좋은 결과.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1대 1로 붙었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아하, 팀 플레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죠. 의사소통이 뭐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했니? 뭐 다른 사람들이랑 뭐 할 때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어떻게 해결했니?" 그런 류의 질문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질문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즉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 요 배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에 맞게 경험 써 주시는데 대신에 결과는 모두에게니까 팀플레이했던 경험을 써 주세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완전 다른 관점으로 써 주셔도 맞다는 거죠. 즉 자기소개서는 뭐 평가자가 그렇게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여기에서 해당되는 나의 소재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거 고걸 작성해 주시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렇게 써야 돼.'라고 하는 절대성에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 이분은 어떻게 쓰셨을까? "팀원이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고 양보하여 조별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죠. 이게 뭐예요? 두 갈식 표현이죠.
이게 직접적으로 내세운 건 아니지만 뭐예요? 나는 배려라고 하는 게 뭐야? 이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해. 그리고 저는 사실 존중은 하는데 설득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내 말이 더 맞아. 근데 이분은 뭐예요? 양보한다. 존중과 양보가 이분이 생각하는 배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두 갈식입니다. 이게 두 갈식. 여러분들이 두 갈식 작성할 때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팀원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조별 과제를 원활히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시츄에이션이에요. 두 갈식이라면 뭐냐면 주제입니다. 주제는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도 저랑 똑같이 생각을 했네요. 여기서의 주제가 되면 요거죠. 내가 생각하는 배려란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요걸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게 요게 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배려는 존중하고 양보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해결했어. 이렇게 주제를 써주시면 평가자가 뭘 봐요? 존중했다, 양보했다 얘기하겠구만. 이 가이드를 받으니까 두 갈식 구성은 이렇게 평가자를 좀 배려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이 얘기를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쓰면 틀리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 아예 안 그래요. 그런데 서류 평가자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서류를 이처럼 막 제가 막 가치를 존중, 뭐 양보 이러고 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짧게 보는 거죠. 너는 배려가 뭐야? 이거 오케이 그 얘기 하겠구만. 이렇게 가니까 짧은 시간 안에 경험부터 보여주면 얘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먼저 던져주고 보면 이대로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갈식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이제 스타가 나오겠죠. 인사 수업에서 출장 경비를 계산하고 발표하는 수행평가 중 역할 분담의 문제로 팀원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졸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좋아요. 어찌됐건. 인사 수업에서 경비 계산, 그다음 발표하는 수행평가 이게 뭐예요? 시츄에이션이죠. 좋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역할 분담의 문제로 팀원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T를 뭐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트러블로 했네요. 즉 스타 방식에 있어서의 S 어떤 상황이었다? 그 다음 바로 문제점이 확 튀어나와 주는 게 짧은 글자 수에 있어서의 문제, 짧은 글자 수에 있어서의 작성 방법은 아주 좋습니다. 잘 쓰셨네요. 한 문장으로 S와 T를 정리해 버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역할 분담이래요. 자, 어떤 역할 분담이냐? 제가 위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 팀의 발표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어. 저와 팀원은 더욱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발표자에 지원했다. 결국에 누가 발표자 할 거냐 라는 거였죠. 좀 약간 문제가 귀엽네요. 그러나 역할 분담을 문제로 반복적인 마찰을 빚자 조별과제 진행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해결 방안, 액션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의 이득보다 팀 전체의 성과를 위해 평소 발표 실력이 뛰어나던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며 그래, 발표 네가 해라. 대신에 나는 뭐 했냐. 요걸 잘 썼어요. 꼼꼼하고 숫자에 강한 저의 강점을 반영해 자료조사와 경비 계산의 역할을 맡아 팀원들이 PPT 자료 만들기와 발표 연습을 더욱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뭐예요? 어떻게 해결했어요? 너는 이거 잘하니까 요거. 나는 이거 잘하니까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구조도 똑같죠. 분량도 똑같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액션을 쓸 때 두 가지를 보통 쓰잖아요. 저는 STAR을 쓸 때 S 한 문장, T 한 문장, 짧은 글자일 때는 ST 합쳐서 한 문장 아까처럼. 그 다음에 이제 A 한 문장, A 한 문장, A 한 문장, R 한 문장, R 한 문장 이렇게 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액션을 못 적어던 두 문장은 적어야죠. 제일 많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쓸 때 병렬식 구조를 쓸 때는 저는 구조상만 말씀드리니까 비중도 비슷했으면 좋겠고요. 구조도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게 만들려고 한다면 첫째, 둘째 이렇게 구조화 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 사람은 이거 했고 요걸 잘하니까 나는 요걸 했고 그렇다면 이걸 가이드해주는 문장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더욱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발표자에 지원했는데 뭐 당연히 마찰을 빚자 이거 악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앞으로 가서 요 문제가 팀의 발표자가 가산점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둘이 서로 발표를 한다 그래서
약간 발표가 지연됐다라고 쪼끔 더 짧게 가고 대신에 어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잘하는 쪽에 있어서 나눠 갖자."라는 그런 가이드 문장이 있어서 '이 친구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한다.' 요렇게 좀 바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액션이 나왔고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선생님께 영리하네요. 경비 계산 부분 뭐예요? 내가 했던 거죠. 그다음에 발표 부분에서 좋은 평을 들으며 수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네요. 영리하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론 쓸 때 어떻게 해요? 결론 쓸 때는 보통 숫자를 넣는 거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그때 그 결과 우리 팀은 선생님께 좋은 평을 들으며 높은 점수 받았다 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거죠. 어. 나는 그다음에 그 친구는 각각의 기여했던 부분에서. 그래서 글자 수가 굉장히 적은 거라 좀 이야기가 좀 짧게 끝난다는 느낌인데 예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공공기관 쪽에 있어서 건보가 500 자죠. 이번에도 500 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쪼끔 어렵죠. 그래서 경험 부분은 여러분들이 짧게 쓰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고등학교 분이신 것 같아 가지고 뭐 수행 평가 나오고 선생님이 나오는데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또 대학생들과 대학생들처럼 어떤 외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건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예 사례를 좀 끄집어 갖고 왔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세하게 써 주셨고 디테일한 요 부분에서의 디테일성이 보여서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쓰셨네요. 자 그다음에 그럼 뭘 점검을 하냐 요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봅시다. 소재. 어떤 소재 썼죠? 학교 내에서의 수행 평가를 썼는데 어찌 됐건 팀 플레이 쓰면 여러분들도 거의 학교 과제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인사 수업에서 경비 계산 발표한다. 왜요? 이분이 지원하신 게 인제 코레일의 뭐 사무 이쪽일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자코리아 합격자 계속해서를 갖고 왔습니다. 자코리아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직 그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관련된 수많은 수업 중에서 요 수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소재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결국에 팀 플레이를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리신다면은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은 직무와 연관된 소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건보 아니면 뭐 한전 이런 민원을 상대하는 걸 쓴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학교 내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만날 수 있는 서비스 아르바이트 뭐 요런 걸 생각하셔 가지고 써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도 굉장히 좀 잘 작성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저는 두갈식을 그다음으로 봅니다. 두갈식. 두갈식은 무엇이냐? 요거죠, 요거. 자 무슨 말이냐? STAR, ST 나왔죠. 그다음에 A 하나 나왔고 A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R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R이 있죠. 제가 아까 S 한 문장, T 한 문장, A 한 문장, A 한 문장, A 한 문장, R 한 문장, R 한 문장. 이 R은 뭐예요? 바로 두 번째 R, realization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뭘 써 줘야 되냐? 이 해당 경험이 무슨 상관이야, 코레일이랑. 음. 그래서 밝혀 줘야죠.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깨달은 점을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 R을 원래 뒤에다 써 주는데 항상 글은 앞에다가 가이드를 해 주는 게 좋으니까 여기다 붙여 준 거죠. 그래서 저는 두갈식 문장도 아주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도 또 있죠. 소제목 반드시 붙여야 되냐?" 저는 소제목은 꼭 안 붙여도 돼요. 평가자가 알고 싶은 건 소제목의 센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홍보나 마케팅 아니면 뭐 별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너 나한테 무슨 얘기할래?" 그래서 전 여기서 뭐 여기 가치를 존중하고의 땡땡 제가 지금 이거 슬라이드 쇼를 하고 있어 가지고 필기를 못 하는데 제가 원래 필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음번엔 필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치를 존중 땡땡하고 양보 여기까지 전 땡땡땡땡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 너한테 이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것만 가이드해 주면 되니까 소제목 붙이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두 갈식 문장으로만 써 주셔도 됩니다. 구조 봤죠. 구조는 뭐였어요? 스타 방식이었죠. 근데 뒤에 있는 R 요 realization을 제일 앞에다 붙여 준 두 갈식 스타 구성이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 작성하신 다음에는 숫자 넣을 수 있는 거 본다라고 하면 이제 쭉 보면서 숫자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마찰이 있었다. 어.
요거는 뭐 넣기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꼼꼼하고 뭐 강한 저의 강점 경비 개선 역할을 맡아 발표 연습을 더욱더 뭐 여기엔 사실 뭐 넣는다면 약간 좀 어거지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아니면 요 좋은 평과 높은 점수라고 하는 걸 확 묶어 가지고 뭐 몇 등 했다. 요렇게 그냥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봤는데 글자 수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숫자가 꼭 들어가진 않는다고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세요. 음. 요렇게 보셔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넘어가세요. 괜찮습니다. 뭐 이거를 진짜 분해해 가지고 한다라는 자체가 진짜 너무 코미디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최소한의 것만 잘 지켜 주시면 되고 결국에 고민할 건 요걸 무엇을 쓸 것인가. 전 고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2 영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아 3 영상이구나. 코레일 그러니까 똑같은 영상이 3개 갈 거예요. 어 너무 좀 그런가? 근데 이걸 제가 썸네일을 하나만 하면 사실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코레일 자기소개서. 근데 코레일은 자기소개서 해도 안 보시겠구나. 2 가지. 첫 번째 짧은 글자 수에서 경험 작성해야 될 때 제가 말씀드렸죠. ST를 확 줄이는 거. 음. 그다음에 뭐예요? A를 구분 짓는 거. 그다음에 2 가지씩 문장 있죠. 고거 관련해서 예 그 자기소개서고요. 두 번째는 타인과 갈등을 해결한 경험.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냐? 존중해 주고 양보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니까 그런 2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제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나오면 제가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 제가 요걸 써 놔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영상을 접하셨는지는 모를 텐데 제가 모를 텐데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례를 좀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으셔라. 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입만 열면 그냥 20 분이 훅 넘어가는 것 같네요. 20분 정도 됐죠? 아무튼 간에 이번 상반기 때 결국에 지원하는 거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저랑 한번 해결해 나가시도록 하시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또 잔소리하네. 학교에서 프로그램 많아요. 어. 저도 유료도 하지만 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너무 참여를 안 해요. 학교 일자리 센터는 언제나 여러분들은 참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참여해서 뽕을 빼십시오. 뽕을 빼. 알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